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102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구독자님들은 567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에 한 번씩만 더 권유 시청해 주시면 11월 말까지 33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600명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의 명시 바이런의 희망 암송과 공포와 탐욕 지수 그리고 간단한 금융 뉴스와 정남출 TV의 방송 동기와 취지에서 시와 금융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은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금융문명 탈출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서도 푸른 돋아난다. 밤길이 멀어도 아침에 동산을 빛내고 오늘은 고달파도 바람찬 내일 있다. 오 젊은 날의 꿈이여 낭만이여 영원히. 오늘 스토리가 꿈과 낭만이 깃들여진 아름다운 스토리여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극도 공포에서 또한 공포로 그 다음에 중립을 이렇게 서서히 최근에 올라와서 58 이제 중립을 지나서 욕심 구간 그리드 구간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내리고요. 아주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 금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주춤과 큰 폭 둔화된 PPI의 뉴욕 증시 다우 나스닥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남출 TV의 방송 동기와 취지에서 시와 금융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진심을 담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 취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요. 1년 반이 며칠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은퇴와 재취업에 대한 동화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쁜 마음으로 조선일보 11월 18일 토요일 아무튼 마이웨이 편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감동과 새로운 출발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대기업 임원에서 스타트업 인턴으로 과거의 나의 집착 아내 은퇴 후 열린 인생 2막 3달 만에 고문된 김준석. 제가 이 타이틀 제목만 보고도요 직감적으로 저번에 내가 잘 아신 분인데 이런 직감이 들어서 내용을 보는데 잘 알지만은 전화상으로만
카톡으로만 알고 지내지 실제 얼굴을 직접 뵌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정말 겸손하고 너무나 인품이 좋으시고 정감이 있으신 그런 분으로 언제 한번 차 한잔 합시다 하는데 못했는데 지상으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니 이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또 카톡 답신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 아름다운 스토리 2023년 대한민국 이 시대의 시니어들의 고뇌와 또한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한번 전문을 처음입니다. 제가 방송 1년 반 동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아요. Experience never gets old. 제가 인턴 영화들 다 보셨죠? 저도 꼭 가서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영화 인턴 대명사다. 퇴직한 70대 노인 벤 로버트 니로 벤이 제3의 인생을 꿈꾸며 인턴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느끼는 기대와 좌절, 환희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감동 드라마다. 저 다시는 잘 나가는 CEO 줄스 앤 해서웨이에게 마음을 담아 한 말이다. 저 대사는입니다. 저 대사는. 수십 년 직장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나이에 묻혀 저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경험은 결코 늙지 않아의 설명입니다. 누구는 이 영화를 동화같다고 했다. 그만큼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대기업 임원과 종합병원 부원장을 마치고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한 60대 중반 김준석. 인턴과 매일 그의 경험을 배우며 감탄하고 있는 30대 모상우 대표. 두 사람을 지난달 16일 아무튼 주말이 만났다. 김 인턴은 오랫동안 인터뷰를 망설이다가 수라했다. 기업에서 같이 일한 후배들이 제가 인턴이 된 걸 모르거든요. 웃으시면서 말씀했어요. 그래도 저보다 더 역량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젊은 기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공감합니다. 경력에 얽매여 재능을 썩히는 건 사회적 손실이 아니겠어요. 모 대표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소통이 힘드냐고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65세 김 인턴은 미국에서 경영, 회계석 박사를 따고 귀국해 대한항공, 한진그룹 등에서 20년간 일했다. 임원 자문위원을 끝으로 한림병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작년 초 은퇴했다. 64까지 나 개인의 삶보다 조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충분히 잘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가정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지만 일평생 뒷바라지만 해온 아내는 제2의 삶을 사는 듯 늘 바빴다. 요즘 저도 보면은 가정주부들이 더 바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만날 친구도 많고 매일 모임이었다. 30대 두 자녀는
직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다. 그렇게 집에서 한동안 따분하게 보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 제도였다. 서울시가 2019년 시작한 이 사업은 중장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 인턴십으로 경험 등을 고려해 서울시 소재 기업과 지원자를 매칭해 준다. 이미 수백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인턴을 거쳐 재취업했다. 월급은 파트타임으로 최저 시급을 반영한 약 60만 원 정도. 처음엔 꺼림칙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했죠. 과거에 성공한 나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영화 인턴 생각도 났고요. 젊은 CEO의 케미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는 구로에 있는 30명 규모 스타트업 루아 컨텐츠에 이력서를 넣었다. 루아는 설립한 지 4년 된 뉴미디어 홍보 대행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홍보해준다. 직원은 평균 연령이 28세로 굉장히 젊은 회사다. 김 인턴은 면접 전 회사 재무 상태, 퇴사율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딱 한 명을 뽑는 인턴직에 합격했다. 1년 만에 출근할 직장이 생기니 모든 게 새로웠죠.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데 이전에 안 타던 버스, 지하철을 타요. 바쁘게 사는 젊은 사람들도 구경하면서요.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청바지도 입어보고 넥타이도 과감하게 풀었다. 꼰대는 되지 말자 다짐했죠. 제가 젊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 확실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김 인턴은 대표뿐 아니라 직원 누구에게도 결혼은 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등의 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제 대표 나이조차 모르고 있었다. 처음엔 꽂아놓은 보릿자루 선생가 될까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 20대 직원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다. 쭈뼛거리던 직원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업무를 상의했다. 계약 기간인 3개월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경험을 살려 들쭉날쭉했던 직무 체계를 만들고 호봉, 성과급 등 임금도 시스템화했다. 제가 면접에 뽑은 신입 직원이 이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죠. 코칭해준 프레젠테이션으로 프로젝트를 따왔을 때도 보람을 느꼈고요. 1년에 2번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 직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을 때도요. 돌아보니 매일 즐거웠네요. 김인턴은 내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님이 제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35세 모상우 대표는 경험 많은 시니어의 도움이 절실하던 차에 김인턴을 채용했다.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3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었지만 마냥 즐겁지만 않았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신입
경력자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내왔어요. 회사는 점점 커지는데 이전처럼 트렌디함으로만 사업을 제한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니어를 데려오려 여기저기 수소문 했다. 하지만 너무 센 급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인턴 제도를 알게 됐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했다. 컸다. 꼰대처럼 졸면 어쩌나. 꼰대처럼 굴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기우였다. 여러 인턴 후보를 면접했거든요. 다들 소일거리 찾으러 왔다. 알바쯤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회사 지표를 다 살펴보시고 앞으로 계획까지 보고서를 쫙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선택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을 뽑았죠. 모 대표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김 인턴에게 마음을 열었다. 회사 경영에 관한 고민도 털어놨다. 오히려 너무 저자세로 직원들을 대하니까 저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보기 좋았죠. 무엇보다 정확한 직무별 분석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가치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직원들 불만이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몇 개월 사이 퇴사율도 확 줄었다. 전문 역량이 이런 거구나 느꼈다. 정교한 보고서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회사 경영이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거구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이 우리의 열정과 가능성만 보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하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또 감사합니다. 김인턴은 지난 9월 인턴십을 마쳤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고문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모 대표가 잡아서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3개월 후에 그냥 보내드리는 건 큰 손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달쯤 됐을 때 제안을 드렸죠. 더 일해 주실 수 있냐고요. 부탁했는데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모 대표가 난감할 수 있는 급여 문제는 김 인턴이 말을 꺼냈다. 턱도 없는 수준으로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 행운이에요. 저도 인덕이라는 게 있나 보다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 대표와 김인턴은 같은 사무실을 쓴다. 마주 보고서 언제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김인턴은 이제야 솔직히 털어놨다. 인턴으로 지원할 때만 해도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이 일을 하다 보니 열정적으로 일하는 MZ들의 회사를 돕고 싶었다고. 대기업 시절엔 남들보다 일찍 가고 더 늦게 퇴근하고 했어요. 돌아보니 그게 다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즐거워요. 30, 40대 열심히 일하던 그 열정도 다시 생기고요. 그는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들에게 주저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제는 60이란 나이가 젊어요. 직장에서 나오면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했는데 등 어떻는데들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일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이 보람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열정, 희열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지위나 돈에 집착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오기 전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인턴은 아니 김 고문은 빽빽한 건물이 들어찬 벤처기업 거리를 걸으며 생각한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대표님을 돕고 싶고요. 저와 같은 시기를 겪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해요. 그게 제가 이름을 드러낸 이유입니다. 그 김아진 기자. 정말 이 김준석 고문님은 제 막내딸 친구 아버님이셔서요. 얼굴은 못 보였지만 이번에 신문에서 뵀습니다. 수많은 통화나 또 카톡이나 문자로 항상 겸손한 그런 서로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카톡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늦게 아침 새벽부터 몇 군데 결혼식 등등을 기도회 등등을 들려서 저녁 늦게 와서 못다한 본 신문을 보는데 딱 이름 색깔 보는데 김준석 그런데 직감적으로 저분이 수연이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인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어서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신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바로 감사하다 하시면서 어쩌다 보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또 겸손한 답신이 왔었습니다. 참으로 그 가문이 그 선친 어르신도 정말 훌륭하셨고요. 또 그 사모님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따님 아들도 제가 아주 그 반듯하신 분들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고문님 혹시 제 방송을 들을 수 있으시면 그동안에 존경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앞날을 더욱 65세니까요. 70, 80, 90세, 100세까지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시고요. 이 기사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실 거라고 저는 사료여서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전문을 보고드리고 소개해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김준석 인턴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이 온유와 겸손과 배려로 그리고 또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시니어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70대 중반이지만은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매일 배웁니다. 매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그래도 몇십 분이 시청해 주신 게 너무나 신기하고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후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오늘 좀 요약하겠습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는 인류 8대 불가사이며 원자탄보다도 폭발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설립 취지 1. 절박한 마음으로 산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2. 100세 시대 은퇴 후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최우선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마법을 가르쳐 줍시다. 4. 투기단타를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 원만 주녀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부부가 되면 10억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 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돈은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단다. 이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다. 그래서 아끼고 전략하고 또 노력하고 저축해서 또 투자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동족을 도와서 분명한 돈 버는 목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그래서 풀을 뽑거나 심부름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을 꾸준히 교육해서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시계와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모든 친인척, 친지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6만 불 이상, 하나 약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인생 미천을 만들어주고 완전히 성인으로서 자립, 자력, 책임하여 살아가도록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생활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데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때 이제 금반지나 축의금을 가져서 축하해주고 같이 음식도 먹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 잘 자라거라, 뭐 공부 잘해라,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이런 또 성공하거라, 이런 축복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한 단계 높여서 어린이 펀드, 주니어 펀드에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해주면 이 어린이는 인생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시작이 바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티끌모아 태사입니다. 그러면 복리마법 72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 마법의 복리 법칙은 72를 연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저는 어린이 펀드를 지금 한 8.5% 평균 나오고 있는데 10%로 앞으로 60년 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원금 첫 돌 100만 원이 7살 7.2년인데 약 7살로 계산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7살이면 200이 되고요. 14살에 400, 21살에 800, 28살에 1600, 35살에 3200, 42살에 6400, 49살에 1억 2800 등 꾸준히 이렇게 배가 7년마다 불어나면은 60세 5억, 100세 163억이 됩니다. 어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달에 100만 원까지 투자해 주신 분들이 그냥 거기서 딱 끝내겠습니까? 2살 때, 3살 때, 또 뭐 좋은 일 있을 때 10만 원, 뭐 100만 원 더 투자해 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1000명이 돌파되면은 첫돌 어린이 펀드 100만 원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금융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꾸어 줍시다. 대한민국 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을 달성합시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것은 주식을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시가총 20종목 투자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의 철발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워렌 버핏은 1977년 주주 서한에서 나의 4대 투자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1.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 즉 제품과
서비스를 잘 아는 회사. 두 번째는 전망이 밝고 밝은 회사. 세 번째는 경영진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회사에 투자한다. 이 세 항목을 갖춘 저가, 싸게, 저가에 매수한다. 망고불변의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기업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과 11월 15일 최근까지의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삼바,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벅스에서의 TSMC, 비자. 평균 한국 12.3%, 미국은 73.5% 6배. 한국, 미국 평균 42.9%, 매월 4%, 금년 11월 15일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빅테크들이 폭락했기 때문에 금년은 한국보다 이렇게 6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빅테크들은 폭등을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AI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워린 버핏의 3대 투자 비결. 11살 때부터 94세까지 투자하여 복류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 모두 공포로 떠날 때 싼값의 주식을 사모았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금융시장 시스템을 믿고 장기 보유했다. 워린 버핏의 명언, 10년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무조건 우량 주식 장기 보유입니다. 정남줄 TV가 드리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단타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 위대한 경영진들과 작은 지분이지만 참여해서 주인이 되어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입니다. 급히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 번째,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네 번째, 빚내서 투자하면 피해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초우량 대장주의 거북이처럼 끈기와 인내로 꾸준히 매월 한 주 두 주 꾸준히 주식 저축하면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노후 준비 더 나아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오늘 밤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